노동법 실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2016년 12월 월간 노동법률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배동희 노무사가 쓰신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분은 노무법인도 계셨다가 농협에도 계셨다가 법무법인 지평지성에도 계셨다가 그 후 효성 인사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또 옮기셨네요. 능력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1. 작성 배경 고용부는 12월 13일 2015년 산재 발생률이 높았거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264곳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표에 포함된 사업장과 임직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0월 2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도급인의 수급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2.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의무 부여. 첫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 신설. 개정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해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해 기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 종류 및 규모. 시행령에서는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해율, 재해 강도 등을 감안해 사업 종류, 규모, 도입 시기 등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입법 예고했다. 사업 종류는 제조업, 임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이며 사업 규모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도입 시기는 상시 근로자 30명에서 50명까지의 사업장은 2008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20명에서 30명인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셋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 및 위탁 등.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건설공사 도급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첫째,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근거 신설. 건설공사 수급인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초 계약한 공사 기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수급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시 무리한 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공사가 지연돼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정법 시행을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둘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및 절차 마. 수급인은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 4.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평가 제재 기준 마련. 첫째, 위탁기관 등록 평가 및 제재.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시설 장비를 갖출 경우 별다른 등록 없이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운영 부실 등 위탁기관의 질 저하가 문제돼 법 개정 이후 일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위탁기관에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위탁기관 등록 평가 방법 등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위탁기관의 등록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위탁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 운영 실태, 인력시설 장비 수준 및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 5. 안전 성능검사 유해 위험기계 등 추가.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6.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비스업 전체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높음에도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다만 신규 규제임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은 기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였다. 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 예전에는 근로자가 6개월간 야간 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 작업 시간을 고려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과거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포함하는 8시간이면 해당된다는 겁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변경 및 건설업체 재해 건수 기준 변경.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나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신설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정을 알지 못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보고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재해자도 재해 건수로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 건설업체의 재해 건수 관리 기준을 합리화했다. 9.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철거 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설비는 개조 분해뿐 아니라 철거 해체 작업도 이를 도급할 때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년에 발생한 근로자 수은 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철거 해체할 때에도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개선한 것이다. 대부분 기준이 강화되었네요. 잘 기억해 두시고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